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무슨 뮤지컬 오페라의 그 유령 있잖아요. 오페라의 유령. 네. 오늘 주인공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마스크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단연 1위시네요. 그렇죠. 걱정입니다. 이 마스크가 작아가지고 안 맞을까 봐 뒤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목소리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바로 만나볼까요? 먼저 고향은 대전이고요. 별명이 돼지, 마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두 개 다 뭐예요, 도대체? 저희 내과 선생님이 고도 비만이라고 네. 돼지라고 살을 좀 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돼지라는 별명을 좋아하는데 예. 저희 팀장님하고 매니저 스태프분들 되게 싫어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네. 이제 스태프들이 지은 별명은 마왕. 슈베르트 마왕을 좋아해서 그 노래 부를 때 잘 어울린다고 해서 마왕입니다. 아, 마왕 그 노래 아닙니까? 요즘 최고의 장안의 화제. 그죠. 캐슬 노래. 맞습니다. 드라마에. 그죠? 예, 예. 캐슬 조금만 그럼 마왕 조금만. Verreit so spät, durch Nacht und Wind. 어머니 절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확 나와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와. 일단 직업이 뭔지는 알겠네요.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속에서. 아, 그래도 봐야 됩니다. 자, 성격의 장점입니다. 신중하지만 신속한 판단, 결정에 후회가 없다. 와, 예,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저는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또 네.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하면서 판단을 신속하게 하긴 힘든데 두 개가 가능하신 거예요? 네, 별로 고민하거나 걱정한 다음에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걸 즐겨합니다. 네, 주변 사람 많이 힘들겠네요. 네. 이게 주변 사람들 뒤치다거리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런.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좋아해요. 아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성격의 단점으로는요,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오로지 직진만 한다. 피곤한 성격인데. 예, 맞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진남. 네, 또 별명을 멧돼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직진. 예. 그지. 마왕도 대마왕이야, 대마왕. 네. 자, 그리고요,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서대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 무슨 소리예요? 대학교 갔을 때는 모두가 예고를 나온 친구들이라 좀 소외감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노래도 하지만 예술과 경영을 같이 하거든요.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궁금하다. 뭐 하시는 분인지. 그렇죠. 목소리 들어보면 일단 직업은 성악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음성 변조하지 않는 이상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떤 성악가냐?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 성악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300회 가까이 투쟁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성악가 바리톤 정경 씨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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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꾸 이렇게 흉내냈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좋네요. 아니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성악가시니까 또 대결 한번 해야죠. 아니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몸풀기로 네. 약간 고음이나 저음 대결 좀 편하신 걸로. 근데 저는 네. 남성 파트가 테너가 고음 파트고 베이스가 저음 파트잖아요. 저는 미디엄 바리톤이라 네. 그렇게 고음이나 저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소 말에서 좀 더 풍부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좋죠. 어디랑 하면은 힘드니까 우리 같이 일반인과 예, 예. 처음으로 한번 가보죠. 처음. 저음이요? 네. 먼저 그럼 도, 시, 라, 소, 아, 미, 레. 제가 졌습니다. 내가 이긴 거야? 네. 이렇게 한 번에 인정을
주시는 바람에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아, 이게 저음이 오히려 어렵네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저음이 안 돼. 네. 아, 근데 톤이 다르시네. 네, 아니, 시작부터 재밌네요. 사실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항상 대본에 없는 것만 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예. 연초랑 연말 같은 경우에 사실 공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바쁘실 때 아니에요? 12월 달에 작년에 24번 했어요. 공연하고 예, 예. 비수기가 없네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목이 나만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네. 성악만 공부했을 때 저희 배웠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1년에 많이 하면 목이 상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대중가수분들은 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밸런스를 저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무대에 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 목 관리하는 게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테너, 이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는데 하시는 이유가 대출이 많나요? 아, 대출보다도 뭐 건물을 받은 게 있는데 사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예, 강남에 받은 게 있는데 뭐 그런 이유보다도 저는 일단은 학생도 가르치고 네. 또 앞으로 클래식이 대중문화와 함께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되게 도도함과 품격을 유지하느라 맞아요. 많이 알리지를 못했어요.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많은 무대에 서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옳지 않나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리톤 정경 씨를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클래식계 이단아. 네. 이게 어떻게 붙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르 오페라마라고 해서 오페라랑 드라마를 융합한 오페라마 플랫폼 장르를 만들었어요. 네. 전 학석사는 성악을 공부하고 박사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으로 오페라마를 써서 그 부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래만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단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좋습니다. 예, 이단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주류의 프레임을 뒤엎는 거는 비주류가 엎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식계 이단화라고 불러주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오페라마. 이름이 잘 지었다라는 느낌이 그 있어요. 오페라마가 정확히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오페라 플러스 드라마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왔고요. 드라마는 미국에서, 오페라마는 한국에서가 슬로건입니다. 멋있다. 예, 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연극에서 시작을 해서 노래가 들어가서 오페라가 됐잖아요. 네. 오페라가 좀 헤비하다고 생각이 돼서 뮤지컬이 나왔고 네. 저는 그 다음은 이제 오페라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면은 저작권이 다 외국에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뭐 영국, 미국, 또 뭐 유럽 여러 국가에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만들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티켓을 사면 그 중에 절반 이상 그 나라에게 저작권으로 송금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요? 그럼요. 문화적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은 장르를 만들고 후진국은 컨텐츠를 채우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나라의 장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페라마, 예를 들어서 뭐 정약용, 오페라마 수양대군, 오페라마 제주해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좀 해보려고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페라마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로 이제 로열티가 오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오페라 공연을 하시면서 마치 이제 뭐 연기도 하시고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교육받았던 것은 무대에서 성악한 노래만 해야 되고 네. 특히 MR로 노래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반주, 오케스트라나 피아노로만 해야 하며 나와서는 말해서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었는데 네. 제가 어제도 토크 콘서트 지금 4년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학로하고 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 연기하면서 그리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게스트 소개하고 오는 관객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컨텐츠를 바꾸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있다고 판단된 기초, 고전, 순수예술은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침몰되어서 점점 멸종되어가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띠리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전 세계에 차가 후진할 때 베토벤의 음악이 나오는 나라는 선생님 요즘에 어떤 활동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클래식이 대중화가 못 되는지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오페라에서 제가 맡는 역할 뭐 강간범, 뭐 사기꾼 다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으로 쫓아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표정으로 저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네, 불편합니다. 저도 이 노래가 저한테 너무 적성이 안 맞지만 만능 엔터테이너시네요. 노래도 하시고 연기하시고 사회까지. 예, 다 잘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오페라 보러 가면 좀 졸린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이야기가 있고 토크가 있으면 보시는 분들도 좀 쉽게 오페라만은 좀 다가가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매번 토크 콘서트 할 때만 느끼는 건데 예. 저기는 4,500석 대형 극장에서도 하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매주 하는 거는 200석에서 하거든요. 그중에 150분 이상은 오기 싫은데 내가 지금 주말에 클래식이 하라는 공기가 역력합니다. 나왔을 때. 저는 그때가 대단히 흥분돼요. 왜냐하면 90분 뒤에 이분들이 기립박수 치면서 즐거워하실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나갈 그렇죠. 때 네, 표정은 그럼요. 어때요? 예. 어떠세요? 오신 분들? 너무 즐거워하시죠. 그리고 가장 제가 뿌듯한 건 뭐냐면 이제 정신나간 작곡가 키스하다가 제 컨텐츠 이름인데 작곡가를 소개하면서 저는 간략하게 모차르트가 가장 힘들게 작곡한 작품이 돈조반니입니다. 오페라. 네. 이러이러해서 돈조반니 이런 내용입니다. 막장 드라마와 다를 바가 없어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끝난 다음 피드백 중에 가장 제가 뿌듯한 건 이 공연을 보고 교수님 제가 정말 돈조반니를 보러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러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노래 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토스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기획적인 부분과 경영적인 부분을 오페라마 안에서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진짜 오래간만에 뭔가 트여 있는 분 만나서 저도 좀 약간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데 이게 기존 클래식을 하시다가 예. 오페라마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고 요즘 어떻게 좀 발전되고 있고 어떻게 좀 달라요? 클래식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색채가 많아요. 지역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교수님 제자인지, 어디 유학 갔다 왔는지. 솔직히는 무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이미 프레임을 짜놔서 그것을 타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탁드리면 사실 오페라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아는 노래 부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대중가요 중에 혹시 불러주실 수 있는 노래가 좀 저희가 아는 만한 노래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럼 저희가 오늘 한번 예. 도전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어떤 제가 부를 수 있는 곡이 트와이스의 Yes or Yes 혹시 아세요? 네. Yes or Yes. 쉬었다 갈까요? 여기 이거 되게 쉬워요. 네, 한 소절만. 이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yes or yes. 굉장하다. 사실 저는 뮤직비디오 하면은 가요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기성 노래들 네. 예, 그런 것들만 제작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뮤직비디오도 제작을 직접 뮤직비디오 한 하셨어요? 6편 정도 찍었죠. 6편이나요? 예, 앨범 지금 제가 17집 냈으니까 6편 찍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처음 찍었는데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워낙 빠른 템포로 곡을 짓는 걸로 유명한데 라단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춤입니다. 그래서 국립무용단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춤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최초로 클래식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그래도 이슈가 많이 될 줄 알고 근데 이슈가 실제로 됐어요. 그때 한참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 나올 때 아이고. 동시에 해가지고 저는 예. 이제 처절하게 이제 묻히게 됐는데 어떤 이슈가 됐냐면 딱 그 뉴스에서 인터뷰가 왔길래 아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해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클래식께서 이렇게 몇억 원 들여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라는 그 보도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걸 꼭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뭐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와 지금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 클래식이 왜 그걸 찍냐라고 엄청난 질타를 저는 좀 받았어요. 처음에. 네. 오페라마를 해서는 안 되고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동종업계 분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은 그 시대 때 성공한 방식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가서 성공한 길 외에는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이 나온 그 직진남. 예, 네, 그렇죠. 정말 많네요. 네, 그 클래식 하면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인식이 잘못됐어요. 솔직히 클래식 오페라가 탄생한 계기도 네. 이탈리아의 그 조바니 바르디 백작 집에서 과학자 또 뭐 예술가, 음악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장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놀다가 야 우리 좀 재밌게 놀아보자. 너는 대본 쓰고 너는 노래하고 너는 반주하고 너는 뒤에 연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오페라예요. 솔직히 노는 겁니다. 대중 전반에게 알려져 있어서 어려운 음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타파해 보려는 꿰보려는 방향의 하나로 오페라마 또 뮤직비디오 하나의 이런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느끼기에 그냥 사실 성악을 하셔도 되고 오페라 하셔도 되는데 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안 가도 되잖아요. 사실. 예. 쉬운 길은 아니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저보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인류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파바로티 선생님처럼 전 세계인들이 아는 성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있어요. 변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살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다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인류가 되는 것보다 제가 삼류가 돼도 좋으니 관객과 시청자들을 인류로 만들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토스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 포지션은 없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아마 오늘 인터뷰도 그랬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초대한 건 아닌데 그럴 의도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저희도 많이 몰랐어요. 서로 알아가봐요. 네, 아직 네네. 시간 많으니까요. 그 사실 저희가 클래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익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또 예술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고 네. 유학을 갔다가 네. 귀국 독주회로 멋지게 이제 그쵸. 출발을 하는 건데 네. 처음 시작부터 조금 다른 길을 걸어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대전고등학교로 가게 된 계기가 이제 대전에 공고, 농구, 상고를 다 떨어지고 네. 이제 미달로 마침 운이 좋아서 인문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선 저는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좀 기브업한 아들이라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라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어머니가 계약 위반하신 거예요.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신은 18등급 중에 18등급이고 네네. 수능은 너무 못 보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노래 2곡만 외우면은 성악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어머니가 정보를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노래를 시작하게 된 거지 제가 뭔가 엄청나게 훌륭한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노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니 어머님께서 그래도 이제 학교에 수능 대학 가자 했었을 때는 네. 아들의 어떤 점을 좀 이렇게 가능성을 보셨으니까 노래 두 곡만 외우라 목소리가 이렇게 좀 하셨을 거 좋다라고 아니에요? 어머니께 생각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무대에 서서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쩔쩔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용기 내서 하는 걸 보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거 보시고 네네네. 아, 무대 쓰는 직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서울로 네. 오디션을 보러 가셨다고. 맞아요. 아시는구나. 지금의 저 같은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계신 그 선생님은 제 노래 소리를 듣더니 소리는 좋은데 아버님 직업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예.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방을 보여주시는데 방에 CD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CD가. 한 5천 장 앨범이. 이것이 2만 원씩만 돼도 몇억 원이 되는데 이걸 아들에게 사줄 수 있느냐. 여유가 없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노래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가 보다 철없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대학교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노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 집 방문을 교수님 방문을 나오고서 엄청 길거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노래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어머니가 우시는 게 짜증이 나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속상해서. 예, 그까짓 게 뭐라고 한번 해보지 뭐라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말썽도 좀 피고 군고구마 장수도 하고 뽑기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무대에서는 그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조금은 다른 예술가들과 색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뭐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인정받으면서. 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최근에도 제가 유명 가수분들이랑 작년 말에 송년음악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표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표를 구해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때 이제 뭐 일본에서도 그 공연 보려고 많이 오시고 밖에서 티켓을 못 구해서 동동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본인은 안내요원으로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서서 볼 수 있다고. 하시고 제가 드린 티켓이 없는 분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훌륭하신 분이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속상하죠. 공연을 하는데 좀 앉아서 제대로 좋은 봤으면 자리에서 좋겠는데. 앉아서. 예, 하여튼 그러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면에서. 지금 이력을 보면요. 네. 그 이탈리아 메르바니아 국제 음악 콩쿨 1위. 아, 여기 권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일본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쿨 2위 등등 이 국내외 10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요. 그리고 2016년에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초청 공연, 또 뉴욕 카네기홀에서 독창회. 이게 근데 카네기홀 하면은 예. 사실 그 성악하시는 분 아니면 또 다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꿈의 무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카네기홀은 아무나 안 세워줘요. 진짜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국가 행사 때 대통령 앞에서 노래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뭐 현충일, 3.1절, 예. 또 광복절 이럴 때 이제 노래를 한 것 때문에 그쪽에는 그런 걸 검증을 좀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유리하지 않았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스타들도 많이 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카네기홀을 일단 뭐 거쳐가지고. 조수미 선생님, 뭐 서혜경 피아니스트 선생님 이런 탑 클래스에 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서셨고 네. 실제로 이제 가보면 어떤 부분이 감동이냐면 네. 관객분들이 여러 분이 오시잖아요. 흑인도 네. 오시고 백인도 오시고 뭐 멕시코에서 오시고 동양인도 오시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나라 노래를 들려주는 게 저는 가장 감동이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한국 가곡이랑 한국어로. 예 제주 해녀 한국어로 부르는데 제주 해녀. 그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바다를 가르며 지나온 세월의 파도 마시며 꿈을 꾸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축가 요청도 아, 진짜로? 들어왔었다고 하죠. 예, 그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취임식에?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에 축가를 취임식 날 불러야 되는데 미국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거부를. 그 대통령을 그지. 싫어해서 네.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언론을 들었는데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카네기홀 제 독창회 때 트럼프 인수위원회 계신 분이 참석을 네, 네. 마침 하셨는데 어. 추천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력서를 혹시 받을 수 있냐고 하셔서 오. 저는 너무 놀랬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력서를 드렸는데 진행은 안 됐어요. 예, 진행은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이메일이 오고 연락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쵸, 굉장히 그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북미 관계가 이렇게 좀 경색돼 있을 때 네. 정경 씨가 가져가고 트럼프 설득도 하시고 북한에도 가시고 핵포기 선언도 우리 정경 형님이 좀 해주시고 남북 대화도 좀 정경 형님이 좀 선두에 서서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개인 공연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예. 공연도 참 많이 하신다고 예, 예. 들었어요.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젝트 16집 앨범으로도 냈었고 또 이제 난민들 기아 이런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NGO적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클래식을 하면서 사실 이제 사회 문제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노래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려면 또 노래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예술가가 제가 잘나서 솔직히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예술가들이 착각하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예술이 대단한 거지 정경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노래 부를 때 저만 잘난 게 아니라 왔을 때 아스팔트 깔아주신 분들, 조명 켜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움의 인사도 못한 채 제가 박수만 받고 떠나잖아요. 네. 그러려면 제가 컨텐츠로서 그 은혜를 답할 수 있는 길은 소외되시고 공감할 수 없는 타이밍이 되신 분들에게 끊임없이 이거를 제가 선물해 드리는 게 제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대중과 굉장히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공연을 통해서 성악가 정경, 바리톤
정경이 이루고 싶은 최종 꿈이 있다면 뭘까요? 예,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정경이라는 예술가는 다음 세대 가치를 연결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예술가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담배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이제 삼행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끝나야지 녹화도 잘 떨어지는데 그렇죠. 정경으로 예. 두 이행시. 글자로 예. 정. 정유영 저에게 예술가가 될 거냐 물으신다면 경. 경이로운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과 앞으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우리 바리톤 정경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돌아가게 소리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자 자리가를 채워서 촛배를 높이 도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요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라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라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라 운명을 여시는 우린 웃으며 만기리라 소리 높여 외쳐라